올 들어 지금까지 시장의 최대 화두는 여전히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주가 많이 오르고 또 투자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런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중심으로 한 양극재 기업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지만은 동박 기업들 주가는 힘을 못 받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산업부 김채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동박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크게 양극재, 음극재와 함께 전해질, 분리막 이 네 가지를 4대 핵심 소재로 꼽고 있습니다. 동박은 음극재를 감싸는 구리막인데요. 이 제조 공정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까 역시 핵심 소재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장 구도를 보면 SKC의 자회사 SK넥실리스가 시장 점유율 22%로 글로벌 1위를 점하고 있고요. 중국의 왓슨, 대만의 장춘이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글로벌 4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세계 1, 4위 기록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배터리 소재 기업들 주가 상승세에 비하면은 이 동박 기업들은 어땠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죠. 네, 최근 3개월 주가 추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동박 3사 모두 전반적으로 들쭉날쭉한 모습입니다. 먼저 SKC는 지난 6월에 11만 원을 넘어섰다가 곧바로 내리막을 타면서 최근엔 10만 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넥실리스는 이번 주에 북미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큰 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반등했다가 그쳤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롯데로 주인이 바뀐 지 5개월 전인데 여전히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한때 4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는 5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여전히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극재 기업 주가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 모회사인 에코프로와 포스코는 지난주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완전 급등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도 주가는 크게 오르면서 투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그룹의 6개 상장사를 합산한 시총은 최근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연초보다 무려 7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양극재도 핵심 소재고 동박도 핵심 소재인데 양극재는 가는데 동박은 못 간다. 왜 동박만 소외된 겁니까? 네, 일단은 그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2분기 실적 지금 현재까지 솔루스 첨단 소재만 공개됐는데요. 영업 손실 23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SKC도 2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보게 됩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2분기에 처음으로 롯데케미칼 연결 실적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SKC에 비하면 사정은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실적 부진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동박 기업 실적이 유독 부진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일단 기업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양극재와 동박 시장은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해서 비중이 가장 큰 소재고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은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다 보니까 대규모 공급 계약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기업 주가에도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동박은 원가의 8% 정도 차지하는데도 경쟁이 치열해서 아직 독보적 우위에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여기에 고려아연과 같이 최근에 동박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동박 수급 불균형이 매우 심화됐는데요. 중국,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동박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중국산 동박의 공급 과잉 상태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의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원재료 가격과 생산비 이슈도 중요한데요.
그 동박의 원재료인 구리 가격이 지난해부터 하락 추세다 보니 동박 판가도 떨어지면서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예. 또 동박을 제조할 때는 전기가 꼭 필요한데요. 지난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기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생산비 자체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동박 기업들은 삼중고에 처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네요. 자, 2차 전지 산업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 유무에 따라서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동박은 아직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동박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광물인지 부품인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공장을 짓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거죠. 그러다 보니 완성차나 배터리 셀 기업들이 북미에 공격적으로 공장을 증설할 때 동박 기업들은 분위기를 관망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C가 이번 주 월요일에 도요타 통상과 함께 북미에 공장을 짓겠다는 뉴스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북미 지역이 가장 큰 시장인데다 제품 공급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SKC가 나선 만큼 롯데도 조만간 북미 진출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또 점유율 3위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캐나다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긴 한데요. 아직은 경쟁사에 비해서는 제품 기술력이 좀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네, 동박 기업들 여러모로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동박 시장의 성장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동박 수요는 올해 40만 톤에서 2030년에는 207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K 넥실리스는 국내와 말레이시아 공장을 거점으로 해서 폴란드 북미까지 거점을 넓혀서 2026년에는 25만 톤까지 규모를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롯데 역시 국내 말레이시아 공장을 거점으로 내년에는 스페인 공장을 증설해서 2028년에 24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키울 예정입니다. 또 그 동박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에도 적극적인데요. SK, 롯데 모두 차세대 음극재로 불리는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동박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나선 건데요.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지금 중국의 BTR과 일본의 시네치가 양분하고 있는데 SKC는 2032년에 글로벌 3위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롯데 역시 지난달에 프랑스의 실리콘 음극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다만 공장 증설이나 신규 투자에는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데요. 지난해부터 자금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은 자회사들을 팔면서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동박 기업들이 고군분투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 4분기에는 좀 분위기 반전이 있을까요? 네, 최근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좀 종합적으로 종합해 보면 동박 기업들이 4분기에는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관건은 수요 회복인데요. SK 넥실리스는 3분기부터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 하반기 실적은 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롯데도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구리 가격도 하반기에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반등 시기에 따라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동박 3사 주가 부진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데 상황이 호전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